솔직히 저는 너무 놀랐죠. 안 좋게 사업 끝난 거 뻔히 알면서도 또 사업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는 생각이 달랐나 봐요.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다시 시작하게 됐죠. 근데 이번에는 예상과는 다르게 대박이 났습니다. 처음 남편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처럼 이제는 제가 돈을 벌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익이 생겼어요. 국내에서도 판매가 잘 됐지만 해외에서 팔리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종종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별말하지 않았는데 돈이 충분히 생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빠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가끔 해외 출장이라는 핑계로 여행만 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명품 사들이는 씀씀이 더 커졌거든요. 뭐 사업이 잘 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빌린 저희 아빠 돈을 먼저 갚았으면 해서 제가 말할 뻔했습니다. 당신 이제 여유도 생겼으니까 아빠한테 빌린 돈 먼저 갚자. 솔직히 이 사업 잘 된 것도 아빠가 소개해준 덕분이잖아. 자리도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빌린 돈 먼저 갚자. 저는 남편이 사업하느라 빌린 돈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사업하다 보면 목돈을 좀 갖고 있어야 돼서 지금 장인어른께 돈 갚는 건 좀 이를 것 같고 나중에 좀 더 여유 생기고 그럴 때 갚으면 되지. 그리고 장인어른도 이해하실 거야. 돈이 급하신 것도 아니잖아. 아니, 돈이 급하니까 먼저 갚는 게 아니라 빌린 돈이니까 갚는 거지. 그럼 한 번에 1억 갚는 게 힘들면 5천만 원이라도 먼저 갚던지. 당신 사업 잘 되는 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우리 아빠한테도 조금이라도 돈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빌린 돈을 먼저 갚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니 남편은 듣기 싫다는 투로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후가 다르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계속 달달 볶으니 남편이 직접 저희 아빠한테 사업 자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소개해준 사업 덕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런데 조금 천천히 돈 갚아드려도 될까요? 아니 저도 빨리 갚고 싶죠. 근데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제가 좀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사업을 해서 그런지 사람이 더 뻔뻔해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 아빠는 이해해 주셨어요. 괜히 급하게 돈 갚느라 신경 쓰지 말고 사업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남편한테는 돈 갚지 말라는 말로 들렸나 봐요. 더 이상 빌린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제가 돈 좀 모았냐고 물어보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그런지 생각보다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타지에 있으면서 사업하기 힘들 텐데 계속 돈 얘기하기가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보내주는 생활비를 모아서 저희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뜰하게 살고 있는데 시부모님 댁을 가니 못 보던 물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휘둥그레한 모습으로 쳐다보니 시어머니께서 본인 아들 자랑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요즘 우리 아들이 해외 사업하면서 돈 벌고 있잖니. 그래서 엄마랑 아빠한테 이제라도 효도한다고 하면서 좋은 거 있으면 그렇게나 보내준다. 이래서 아들이 필요한가 봐. 아들 하나 잘 둬서 호강하면서 산다. 어머니, 이걸 다 남편이 사서 보내준 거예요? 저한테는 요즘 사업 잘 안 풀린다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제가 당황하면서 말하니 시어머니도 뭔가 잘못 말했나 싶었나 봐요. 갑자기 이번에 선물 준 게 아니라 예전에 사업 잘 됐을 때 보내준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번에 사다 준 게 아니라 예전에 사업 잘 풀렸을 때 사다 준 거였어. 때가 나이가 들어 그런지 이렇게 깜빡깜빡한다. 제가 매번 돈 생기면 아빠 돈 먼저 갚으라는 식으로 얘기해 그런지
저한테는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출장 다녀오면 항상 저희 친정집에는 초콜릿 같은 선물만 갖고 오는데 시댁에는 매달 생활비도 보내고 삐까 번쩍한 선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 지금 사업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지? 나 오늘 시부모님 댁에 갔는데 못 보던 것도 많아지고 심지어 당신이 생활비 보내고 있었더라. 뭐 내가 알면 우리 아빠 돈 갚으라고 하니까 나한테는 계속 사업 잘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사업 망해서 힘들어할 때 도와준 건 시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아빠 아니야? 그리고 사업 자금도 다 우리 친정에서 대준 거잖아. 너가 이렇게 말할까봐 말 안 했어. 내가 어련히 알아서 돈 생기면 드릴까. 너가 매번 돈 갚으라고 달달 볶잖아. 사업도 모르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얘기 좀 그만해. 그리고 이번에 나 유럽으로 출장 한 달 정도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뭐? 또 출장을 간다고? 이번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당신 사업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행하러 가는 거 아니야? 유럽에는 왜 가는 건데? 그리고 무슨 한 달이나 가는 건데? 돈 벌러 간다. 내가 부지런하게 돈 벌어야 장인어른 돈 갚을 거 아니야? 이제는 돈 벌어온다고 해도 난리야. 해외 사업을 하다 보니 외국을 자주 나가긴 했는데 한 달 동안 나간 적은 없었거든요. 짜증이 난 상황이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돈 벌어온다는데 보내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유럽으로 출장을 가니까 오는 길에 친정 부모님 선물 좀 신경 써서 사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한 달간의 긴 출장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사실 제가 남편이 온다고 해서 공항까지 마중 나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날따라 괜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타지에 오래 있기도 했고 아무래도 짧은 거리도 아니니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에 차를 끌고 공항으로 갔죠. 그리고 비행기 시간을 보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 캐리어만 2개의 엄청 큰 골프백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심 우리 아빠 선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아빠 선물이라고 생각한 골프백을 드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아빠 선물 좀 신경 쓰라 했더니 이거 사온 거야? 우리 아빠 골프 좋아하시는 건 또 언제 알았대? 딱 봐도 비싸 보이네.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거 장인어른 거 아니야. 우리 아빠 드릴 거야. 그거 800만 원짜리니까 괜히 만져서 기스내지 말고 그냥 내려놔. 그러면서 신주단지 모시도 챙기더라고요. 이번에도 몰래 시부모님 댁에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알게 되었으니 당황했겠죠. 그리고 같이 차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비행기 타기 전에 언제 한국 도착하는지에 대해 남편이 미리 얘기했었나 봐요. 오매불망 남편 전화를 기다리셨겠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했을 것 같은데 별다른 연락이 없으니 먼저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만약 제가 공항에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남편도 바로 연락을 했겠지만 저랑 마주쳤으니 그 생각을 못했겠죠. 한국 도착했냐? 그 골프백은 잘 사왔어? 그거 한국에 없는 거라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 벌써 친구들한테 자랑도 한 상태야. 너 언제 올 거야? 오늘 집에 들렸다가 넘어갈 거지? 니네 엄마도 지금 네 선물 기다리나 목 빠지겠어. 시아버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핸드폰 소리를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사업자금은 친정에서 다 가져다 놓고 그 덕은 시댁에서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랑 남편은 같이 움직이게 됐어요. 화가 너무 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부모님이 1층에 내려와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실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셨으면 저렇게 나와 계실까. 근데 당신 그거 알지? 당신 사업자금 다 우리 친정에서 나온 거? 우리 아빠 선물도 당연히 빵빵하게 사놓겠지?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아버님 선물로만 800만 원인데 우리 아빠 선물은 뭘 사왔는지 내가 너무 기대가 된다. 제가 비꼬듯이 말하니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운전대만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철없이 좋아하는 시부모님을 보는 것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부모님은 제가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가져온 선물을 살펴보느라 정신이 없으셨거든요.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나? 남편한테 눈치를 주면서 이제 친정으로 넘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사위 선물 목 빠지게 기다릴 것 같은데 이제 넘어가자. 너무 늦게 출발하면 차도 막히고 저녁 시간도 애매하게 도착할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오랜만에 보는 건데 벌써 일어나려고? 아니, 좀 더 이따 가지. 사돈댁에는 내일 가도 되잖아. 저희 아버지도 사위 덕을 좀 봐야죠. 한 달 동안 출장 나가 있던 터라 저희 부모님도 사위 선물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내일 친정으로 넘어가라 말씀하셨지만 저랑 남편의 모습에서 조금 이상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심히 내려가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고 사돈께 나 대신 인사 좀 전해줘라. 그렇게 같이 시부모님 댁을 나와서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선물은 뭐로 준비했는지. 아까 짐 뺄 때 슬쩍 봤는데 캐리어밖에 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아빠 선물은 뭘로 샀어? 캐리어에 들어가 있는 거야? 내 정신 좀 봐. 아까 선물 가지고 올라갈 때 같이 갖고 올라간 것 같아. 내가 갖고 올 테니까 여기 잠깐 있어. 제가 물어보니 남편은 그제서야 기억이 났다는 듯 선물을 두고 왔다면서 급하게 시댁으로 올라갔어요. 선물이다 보니 같이 섞여 있어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조금 지나서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친정집으로 향했죠. 출발하기 전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그런지 벌써 저녁상을 다 차리신 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물 한 컵도 내가 따라 마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매번 초콜릿만 사다 주는 사위가 뭐가 저리 예뻐서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리셨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는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저희 친정집으로 들어가니 뻔뻔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저희 아버지한테 이번에 장인어른 생각이 나서 귀한 선물을 사왔다며 의수댔습니다. 그러면서 박스 하나를 저희 아빠한테 건넸어요. 장인어른, 이거 구하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장인어른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노력했죠. 이거 돈으로는 환산이 안 될 정도예요. 박스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저는 술을 잘 모르니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워낙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박스를 내려다보더니 바로 포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술 선물을 받으셔서 바로 드시려고 하나 싶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을 봤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위스키 병이랑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급스러운 병이면 다른 스타일인가 보다 싶었을 텐데 뭐랄까, 저희 시골에 가면 방앗간에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거 짜주잖아요. 그런데 들어있는 병 같았어요. 그리고 색깔도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탁해 보였습니다. 언뜻 봐서는 위스키 같은 것보다는 과일주 같아 보였어요.
과일주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숙성이 되다 보니 색깔이 좀 탁하잖아요. 아무래도 저희 아빠는 박스를 들어보고는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으신 것이었죠. 포장을 다 뜯고 나서는 남편한테 따라서 같이 마시자고 권하셨습니다. 그렇게 잔에 술을 따라주시는데 냄새도 시큼하니 이상하더라고요. 남편 얼굴도 계속 안 좋아지는 게 보여서 뭔가 싶었죠. 그렇게 귀한 술인데 나 혼자 마실 수는 없지. 오랜만에 사이도 왔으니 같이 한잔 하자고. 내가 먼저 따라줄 테니 얼른 마셔보게. 저희 남편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라 항상 아빠가 권해주는 술은 넙죽넙죽 잘 받아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손사래를 치면서 본인 운전해야 한다며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빠도 지지 않으셨어요. 장인어른, 제가 이따가 운전도 해야 되고 사업 때문에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어서요. 오늘은 좀... 사업차 만나는 사람이야 양해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밤에 만나서 할 사업이 뭐가 있어. 조금 마시고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가면 되는 거지. 저희 아빠가 계속해서 술을 권하니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랑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근데 아빠는 계속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처음 사업을 소개해준 것은 저희 아빠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뻔히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 하신 거였죠. 그리고 사업 힘들다는 핑계로 돈도 안 갚는 모습에 괘씸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귀한 술이라고 가져온 건 알고 보니 시댁에서 납품하다가 문제가 생긴 술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어떻게 처리해나 싶었는데 그걸 남편이 보고 갖고 오게 된 거죠. 결국 이번에도 저희 부모님을 위한 선물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착한 사람이 덜 변하게 되면 더 무섭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아빠는 도저히 괘씸해서 못 참겠다는 말씀만 하시고는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랑 엄마는 화난 아빠가 너무 낯설어서 더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어디에 전화를 건지 알게 됐죠. 시어머니가 친정집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사돈 안에 계신가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에 찾아온 시각이 아침 8시도 안 되는 시각이었어요. 저희가 아침 먹으려고 이것저것 차리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오신 거였거든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고는 남편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니 사돈,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 아닌가요? 갑자기 빌린 돈 2억을 갚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 돈이 당장 어디 있어서요? 그리고 그 사업자금으로 주신 돈은 그냥 주신 거 아닌가요?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게 어딨어요? 아니 1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2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달라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위랑 같이 얘기된 사안이라 사돈이랑은 얘기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사업 시작한 지 1,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조금이라도 원금 상황이 됐어야 됐는데 여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사업도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빌린 돈을 갚으려나 싶었는데 출장 다녀오는 길에 저를 위해 사왔다고 하면서 상한 술을 건네더라고요. 자네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더 이상 괘씸해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법으로 하려고요. 적은 돈도 아니고 제가 차용증 하나 안 써뒀을까요? 알고 보니 저희 아빠는 남편한테 2억이나 되는 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셨고 그에 대한 차용증까지 다 써둔 상태였어요. 솔직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술김에 흔쾌히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돈이 지금 어딨냐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돈은 사위가 알아서 마련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저희 집에서 큰 소리 내실 거면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별말하지 못하고 남편 데리고 친정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솔직히 시어머니랑 같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성질 낼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남편은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장인어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번 달 안으로 2억을 갚으래. 그거 안 갚으면 매달 11%씩 이자 붙는다고 하더라. 아니 어떻게 사위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 당신이라도 빨리 장인어른 설득해봐.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돈 번 거야? 그거 아니잖아.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안 보이고 당장 2억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한테 성질만 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난리친 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이 정말 순식간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얘기했죠. 내가 왜 설득을 해야 돼? 내가 빨리 아빠 돈 먼저 갚자고 했지.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나 더 이상 당신 볼 생각 없으니까 우리 아빠한테 돈 갚으면서 나한테 재산 분할도 해주면 되겠다. 곧 이혼 소장도 보낼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버지한테 빌린 2억을 갚고 재산 분할로 1억에 해당하는 돈을 저에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3억이라는 돈이 없어졌으니 사업도 휘청거렸나 봐요. 그런데 솔직히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진작 우리 아빠 돈도 갚고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난리친 것도 저희가 이혼하게 된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보니 내가 그 사람을 왜 불쌍하게 생각했나 싶네요. 이래서 사람은 한 번씩 본인을 되돌아봐야 하나 봐요. 염치 없이 남의 재산 탐내는 거, 그것만큼 추해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리 시댁이고 남편이고 가족이라 해도요.